자, 경기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하남, 평택, 안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보궐선거의 전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겁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저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용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법정에서 정당하게 검증받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추미애, 김보라 후보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광역기초위원 우리 풀뿌리 유능한 동지들과 함께 경기 남부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고 그리고 또한 보궐선거 전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과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래놓고 오후에 김용 부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에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6.3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전략 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용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눈 동지입니다. 유동규의 조작된 진술, 남욱의 흔들리는 증언, 그 위에 쌓아올린 허구의 공소장, 이 모든 정치 기획과 조작 수사의 실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김용은 정치검찰의 회유에도 협박에도 동지를 팔지 않았고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면서 진실을 지켰으며 끝내 민주당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에는 그가 버텨낸 시간의 지분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회 칼럼 형사사법제도의 역사를 거스른 대장동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보셨는지요? 이번 사안을 왜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18세기 계몽사상가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출발합니다. 베카리아는 당시 유럽의 형사사법제도를 지배하던 고문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피의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은 진실을 밝히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체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야만적 제도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버텨서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문금지, 적법 절차, 강압수사금지, 자백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기. 이런 원칙은 문명국가가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성취입니다. 유엔의 고문방지 협약 역시 같은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였고 검찰 스스로도 인권보호수사 원칙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대장동 수사가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어떻게든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만들어내려 한 수사 방식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야당 대표를 사건에 연결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이미 구속된 관련자에게 장시간 조사와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얘기죠. 구치감에 장기간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조사했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일권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남욱 변호사한테 말입니다. 이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진술은 결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극도의 압박 속에서
인간은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압 수사로 얻은 진술은 정의의 증거가 아니라 왜곡된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후 법정에서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행위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책임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고, 칼럼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형사사법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이 글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룬 칼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몰아세우고 진술을 짜맞추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개인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전체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으로 고통을 받았던 김용 전 부원장 문제도 바라봐야 합니다. 김용은 개인적 불운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 검찰식 수사의 대표 피해자로서 거론되어 온 인물입니다. 당이 스스로 그 점을 인정하면서 이제 와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공천을 배제한다면 이는 피해를 바로잡기는커녕 그 낙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거센 수사와 기소, 끝없는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끝내 이를 간파한 현명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는 점 말입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곁을 지키며 함께 고초를 겪은 김용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까? 피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미지와 부담, 소문과 평판을 이유로 다시 한번 정치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검찰의 칼끝이 남긴 상처를 당이 다시 덧내는 결정입니다. 왜 이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당신들 동지 맞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사법적 낙인이 찍힌 사람을 먼저 밀어내는 그런 무참한 정당이 됐습니까? 우리가 정치검찰의 문제를 비판해온 이유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의심받고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그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외쳐온 정의와 개혁은 무엇이 됩니까? 더욱이 이 결정은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막말 이미지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던 정청래의 2016년 사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본질보다 프레임이 앞섰고 사람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의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운 동지를 선거공학으로 내치는 정당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김용 배제는 전략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실리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김용 공천 주지 말라는 언론들, 당신들 시시비비를 좀 제대로 따지고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까? 이미지만 나쁘면 다 그냥 배제시켜야 돼요? 그게 정도고 정의입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이미지로 재단하지 말고 동지를 부담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민주당답기를 바랍니다. 자,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방금 보셨죠? 저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야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것이 언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야채 챙겨 드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야채 챙겨 먹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온이 대신 담았습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 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다르고 부모님한테서 전화 한 통 오는 날이 생깁니다. 몸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 1,800원입니다. 비용원 한 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챙깁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도 보내드리십시오. 말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방송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